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아입니다. 안창호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지금 취임하신 지 2개월이 지나셨죠? 예. 위원장님, 예. 대답을 좀만 크게 예. 해주세요. 네네. 자, 윤석열 위에 김건희, 김건희의 명태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신문을 좀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만든 말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인권위에서 안창호 위에 이충상 위에 김용훈이라는 해괴한 말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얘기 뭐 일부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이 들리기도 했지만 지금 구체적인 얘기 처음 듣습니다. 여기서 처음 들으세요? 예. 자, PPT 좀 보시게요. 이달 초에 직원이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쓴 비토 글입니다. 거친 말을 서슴지 않는 이충상 의원의 갑질을 해결해달라는 것과 난장판이 된 전원일을 다시 돌려달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예. 혹시 이 내부 게시판 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다음 PPT 계속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취임한 지 지금 2달이 지나셨는데 전원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 개최 현황이에요. 전원위 회의 안건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렇게 전환시켰고요. 상임위원회는 자리 배치를 이유로 단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위원장님 취임사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서 사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예.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용원, 이충상 의원이 인권위 운영에 엄청난 개입을 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인권위 농단이라는 해괴망칭한 말까지 들릴 정도인데요. 이충상 의원님께서요, 위원장님 방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사실일까요?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보고 왔을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이충상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위원장님, 저도요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말이 지금 황황 들리고 있는데요. 그건 오해로 인한 겁니다. 위원장님, 예. 이충상 의원 직장 갑질 조사 보고서 제출 미루시다가요. 어저께 열람하게 하셨죠.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혹시 이충상 의원께서 본인의 개인정보라고 진술하지 말라고 개입했을까요? 그건 개입이 아니라 의견을 저한테 자기가 의견을 말했습니까? 네,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충상 의원이 그래서 그 제출을 미루신 겁니까? 제출을 미루진 않고 답은 저희가 아니 했습니다. 언제 한참 전에 요청했는데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온 지도 한참 됐는데 주지 않고 어저께도 제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열람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피해자들이 위원장님, 진술이 직장 있기 내 때문에 갑질 문제요.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갑질 문제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공론화된 이상이요. 국회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확실하게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뭐 저희가 여하튼 이런 갑질이 이어서 없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수시로 보고해 얘기를 하고 주세요.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세우셔야죠. 인권위에서 예. 일어난 일인데.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예, 앞으로 안 일어나게 하려면 재발 방지 대책 세우셔야 된다고요.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인권위에서 발간하는 연간 보고서. 예. 이 보고서에는 공고 실적이 담겨 있고요. 예. 인권 상황 보고서는 주요 인권 상황에 대해서 담겨 있거든요. 두 네. 보고서의 취지와 내용이 엄연히 다르다는 거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지금 인권위가 연간 보고서와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합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예. PPT 보시겠습니다. 이충상 의원께서요, 올해 24년 1차, 2차 전원위에서 인권 상황 보고서 내용이 좌편향적이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다. 인권 상황 보고서 통합 발간은 불법 예산 전용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당시 기획재정부가요, 별도 인권 상황 보고서 예산을요, 삭감했다가 인권위 연간 보고서하고 상황 보고서를 통합 발간한다고 해서 8천만 원 예산을 다시 올려서 그것이 기재부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이충상 의원님. 예. 통합 발간 예산이 기재부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재부와 국회가 불법 예산 전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이? 통합 발간 예산이 아니고 8천만 원과 3억 원이 별도 항목의 예산이 있는데 3억 원이 인권상황 발간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발간 준비하고 있는데 1차, 2차 때 이런 발언 하시고 좀 말 같은 말을 하세요.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인권상황 발간 예산 그 항목이 완전히 다시 삭감됐습니다. 상정해서 올라왔고 1, 2차 얘기는 올해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8천만 원 다시 올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 이충상 의원님. 말 같은 말 하시고요. 말 같지 않은 말 좀 그만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법 위원장님 29조에 따라서요. 인권위는 인권 상황과 개선 대책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보고서 다 작성해야 된다는 거. 예. 인권위 법에 의해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보고서하고 인권 상황 보고서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연간 보고서뿐만 아니라 상황 보고서 작성해야 될 게 인권위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책임이 있다고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원래 상반기에 나와야 되는 보고서가요, 내일이 11월 1일이에요. 근데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발간 일자 정하셔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위원장님? 우리가 네. 그 금년 네, 내로 발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정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내년부터는 예산 제대로 확보해서 이 각각의 보고서 문제 없이 발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PPT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좀 멈춰주세요. 인권위원장님, 예. 이 업무 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 현황 보고는 인권위원장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료죠? 일부 내용은 좀 그 간과된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국회에 나온 그 업무 현황, 잠시 좀 멈춰주시죠. 네. 국회에 나온 보고한 업무 현황을 일부 내용은 간과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국회에 나와서 이건 위증하신 겁니까? 그럼 업무 현황 보고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위증하시는 겁니까, 지금? 업무 현황 자체를 위증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선배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저희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지금 업무 현황하고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부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인이라기보다는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하고 전체적인 제 의사와 달리 전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업무 현황을 명확하게 기재해가지고 제출을 하셔야죠. 대강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국정원장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업무 현황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책임질 수 없다니? 일단 질문을 하시죠.
아니요, 이거 질문의 문제가 아니죠. 그 업무 현황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겁니까? 허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가짜라는 말입니까? 가짜라는 무슨 말도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야, 짝퉁도 아니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부 내용이 나가서 하는 드리는 일부 말씀입니다.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 현황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나오셨죠? 업무 현황 보고. 어제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자, 아니 저 이 부분 잠깐 좀 신장식 의원님 정리를 좀 할게요. 예, 의사진행 발언을 예, 2분 내에 하시고요. 요 2분 내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2분 주세요. 예. 아니 저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업무 현황 보고를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 본인을 대신해서 지금 업무 현황 보고를 한 거지 다른 사람이 업무 현황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사무처 직원이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을 대리해서 나온 업무 현황 보고가 부족하고 뭐 다른 점이 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국정감사랍니까? 다른 점이 본인 있다고 스스로가 다른 점이 거짓 있다고 얘기를 보고를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해놓고.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요. 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충분치 있습니다. 못한 이거 부분이 제 있다고 얘기를 위원장님 했습니다. 잠깐 말씀 중지해 주시고요. 네. 의사진행 발언 듣고 위원장이 네. 요청하면 그때 답변 주시기 위원장님 이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업무 현황 보고를 본인 의사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이게 위증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왜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지금 안창호 위원장님이 아셨어요. 업무 현황 보고에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사청문회 때와 다른 이야기가 업무 현황 보고에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질문하면 내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자락을 까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현황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기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아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뭐 저기 이거 위원장님 하고 바로 따로 여기까지. 시간 드릴게요. 신장식 의원님 예, 좀 의사진행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위증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앞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 지금 업무 현황 보고가 진실이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이와 다른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분명한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예, 제가 한 말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예. 뭐 좀 전에 그 답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위원장님의 의사와 다르게 업무 현황이 제 만들어졌다는 의사와 건가요? 다르게라기보다는 제가 평소 얘기했던 내용과는 충분한 그 의미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국가위원회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이긴 예, 하지만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업무적으로 쭉 진행해왔던 내용들을 업무 현황에 담아서 국정감사에 업무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위원장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업무 현황을 부인한다라고 하면 위원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부인은 아니면 안 사전에 했고요. 충분하게 업무 현황의 그 내용을 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부인은 안 했고요. 단지 내용이 좀 불충분한 것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예. 답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업무 현황의 내용과 예, 우리 안창호 국가위원장, 인권위원장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현황 제29조 평등법 제정, 추진 개요, 주요 내용, 입법 추진 현황, 업무 협조 요청,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죠? 업무 현황 보고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갑니다.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업무 현황이 국가인권위원회 공식적인 업무 현황 보고 맞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요. 평등법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제정을 할 경우에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자, 발언 중단하시고요. 충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숙고하고
그것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거치고 그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 자, 그 얘기를 네, 했습니다. 끊어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그 자, 의원님께서 불능법 제정을 그렇게 해석하신다면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국회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질의해 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예. PT 보여주시면 6월 21일 법사위 최혜병 사망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퇴장 조치했었는데요. 김영원 침해소위 일소위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9월 중순경 직권조사 안건 상정하려고 하셨죠? 답변하세요. 직권 조사 안건을 상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정하려고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중단해 주십시오. 이거 중단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은 할 필요가 네, 김용원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김용원 상임위원님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는 걸 지금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별도로 지금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다니요. 국정감사장에 왜 나오신 겁니까? 참 정말. 그 직권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안건 상정 시도하려고 하셨죠? 정의는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안창호 의원님. 여러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하려고 했다가 정청래 의원을 인권 침해로 직권 상정하려고 했다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만류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여하튼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상정 시도가 있었으나 여하튼 결과적으로 안건 상정한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인권위원회 직권조사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중대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직권 상정을 했나를 보시면은요, 사망사건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사람 죽었습니까? 이거 직권조사에서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안창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용원 의원이 국회 무시하고 인권위원회를 국회에 대한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직권조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불출석 사유서 보세요. 사실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을 뿐이고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한 국회에 출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국회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다 보니까 사적 복수를 위해서 정청래 위원장을 직권조사하려고 그러다 보니 안창호 위원장님도 차마 그렇게는 못하게 말리셨겠죠. 그런데 이게 만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2일 날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라고 보이는 한변이라는 데서 진정을 합니다. 진정을 했는데 이거 지금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창호 위원장님, 한변이 진정한 정청래 인권 침해 사건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김용원 의원이 한변과 의사연락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진정사주 아니냐. 민원사주, 위원장님, 고발사주 말고 위원장님, 진정사주 아니냐. 질의 라고 하는 의혹이 과정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수라는 말로 발언 근거 없이 중단시켜주십시오. 정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안창호 의원님. 아니 지금 운영위원이 질문하는 사이에 질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안창호 의원, 안창호 의원님. 상임위원회에 답변하지 대해서 마세요! 사적 복수를 한다는 그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망발! 저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종원 의원님. 사적 복수에 나아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정말. 김정원 의원님. 예, 경고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회를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적 복수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사적 복수를 합니까? 사적 복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참나. 자, 저 마이크 빼주세요. 네, 예.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혹시 진정사주가 있었는지 분명히 그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정작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방문조사했던 사건들이 쭉 있는데 빨간 표 보시면 작년에 있었던 훈련병 사망 사건입니다. 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직권조사 하지 않았어요. 김용원 상임위원께서. 그러면서 직권조사 주장하는 위원이 있어서 몇 번의 논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큰 틀에서 위원회가 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 직권조사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직권조사 여부를 전원위원회로 회부하자. 라고 얘기했고 전원위원회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방문조사했어요. 사적 복수를 위해선 직권조사를 시도하고 실제로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로 직권조사를 끝까지 방해하면서 직권조사가 남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런 분이 치매 소위 위원장으로 군인권보호관으로 인권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권위원회를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신장식 의원님,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당신 질문하지 않았어요. 안창호 위원장님께 저에게 말씀드리는 질문을 겁니다.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왜 김용환 위원장이 지금 판단하세요? 제 신장식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 다음은 모경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모경정입니다. 인권위원장님, 예. 지금 인권위원회가 피감기관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피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인권위에 너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피감기관으로서의 태도를 보니까 당연히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소위 표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인권위는 소위를 3인으로 운영해왔었죠. 예, 맞습니다. 인권위법은 소위에서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 사실상 소위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올려서 심층 논의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맞지요? 동의에 의해서 전원위로 회부한 겁니다. 근데 3일 전에 10월 28일 3일 전에 예.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이칠 때의 처리라는 규정이 의결됩니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 보시죠. 이 전에 걸 띄워주세요. 두 번째를 보시면 인용에 필요한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반대가 2명, 찬성이 2명, 즉 이제 권고가 2명, 각하가 기각이 2명 이렇게 되면 아예 기각을 처리해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동수여도 그동안의 만장일치의 정신을 버리고 동수여도 기각을 해버리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전체적으로 주실 거면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예, 질의를 다 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인권위법 제13조 2항은 거꾸라지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제 언사입니다.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인권위원장님, 제 예.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존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인권위법 제13조 2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면서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우리 인권위원장님도 법관 출신이시죠? 예, 법관이시면 검사 매번 출신입니다. 네네. 예. 대법원의 판결만 중요한 게 아니라 1심의 판결도 당연히 법원의 판결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1심 판결은 1심 하급심에서는 각기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고 상급심에서 수정 기회도 있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죠. 제가 물어보는 건 그렇다면 하급심이라고 해서 하급심의 판결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하급심 판결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위원장님. 예. 그렇다면 그럼 우리나라에 하급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말씀이 항소 그렇습니까? 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사실 말씀하시- 우리 인권위가 부끄러운 일인데요.
다수의 그 당시에도 다수의 인권위원들은 항소 포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항소 포기로 의견이 나갔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그런 제 이야기 부분서부터 들어보세요. 모든 게 문제가 자, 한번 좀 보시죠. 있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건 하급심 판결일 후배 뿐입니다. 법조인들에 대해서 후배 율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럼 무슨 필요가 있고 다 대법원에 가서 판결하죠. 이런- 30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의적으로 저 해석하지 마십시오.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자의적으로 그 해석하지 마십시오.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을 좋습니다. 저도 그럼 많이 다음 청취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말 놀라운데 옆에 계신 이충상 상임위원이 위원장님이랑 똑같이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아주 형편없는 판결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대법원이 1심처럼 판결하면 공사의 모든 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항소를 포기하자 6명의 위원들이 전원이 상임위 다 보이콧했었죠.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2달이나 회의에 참석 안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월급 반납하겠다. 월급 절반 반납하겠다 했는데 월급 반납했습니까? 이충상 의원 답변하시죠.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현금으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선 상임위원회 자체도 단 한 차례 열리지도 않았죠. 예. 불참하는 의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반납 받으십시오. 방금 당당하게 현금으로 다 반납하신 것처럼 회의 안 하신 분들 전부 다 월급 다 반납하시란 말입니다. 그 상임위원분들이 저는 그 상임위- 월급을 반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아니 누가 김정은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니, 계속 방해? 상임위원 어디서 반납하십시오라고 아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상임위원 보고 상임위원 보고 반납하라고 하셨잖아요.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제가 김영원 위원님께 질의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상임위원에게 반납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정말로? 위원장님. 예. 저기 김용원 의원님 제가 경고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 운영위원들이 국민한테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구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재차 경고 드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퇴장 명할 수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40초 남았습니다. 예, 지금 의사 진행을 좀 많이 방해했으니까 1분만 예, 주십시오. 네. 국가인권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는 한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지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기관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수 있고 하급심이 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하급심의 의견부터 존중을 하시는 게 저는 그래서, 예,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거기에 대한 하고요. 답변을 동시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금- 동시에 예.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예, 예. 동시에 다른 분들이 인권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예. 고언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그 제가 그 조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사회 보고 있는 운영위원장한테 예. 예,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해 예,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1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일부러 이게는 이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좀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여기 우리 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조 제목은 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항 전원위원회 회의는 그 중간에 생략하고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즉, 그 1항과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결은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돼 있고 2항에서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의결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안건에 대해서 그 5명, 이게 이제 우리가 11명이기 때문에 6명이 과반수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5명이 찬성을 하고 5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기권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아무도 소위 말하는 과반수를 넘지를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론을 어떻게 내게 되죠? 인권위원회의 만장일치 정신을 먼저 아니, 예,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이야기하는 건 소위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논지를 내지 마십시오. 아니, 이거는 네, 법률위원회 위원장님 해석을 하는 마무리해 겁니다. 주세요. 네. 예, 지금 그렇기 뭐 때문에. 문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이항도 같은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의결 종족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3명의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의결, 즉 안건에 대해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결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요. 우선 인용 여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각은 소위 말해서 기각이라고 하는 거는 과반수가 안 돼도 기각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5명의 경우에도 1항의 해석에 의하면은 기각이 되고, 이 경우에도 2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1명의 반대가 있으면은 그거는 법리 해석상 이건 동일하게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 해석상. 네,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지금 법을 그렇게 해석을 가의적으로 할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예,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하시고요. 예. 위원장님 그만하시고 1분만 모경정 의원님 따로 위원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좀 주시면 제가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충분히 들었고요. 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 모경정 의원님께서는 또 보충 질의를 통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 자격 질문해 주시기 말씀하지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 신장을 위해서 보편적 인권에. 제대로 하고 나오세요. 자, 권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가 지금 딸리는 거 아니야. 논리가 지금 위원장한테 딸리니까 자꾸 소리 지르고 그래. 조용히 해 또. 판결은 1심 판결에 따름입니다. 자,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저기 이미자 의원님, 모경정 의원님. 다시 보세요, 의원님.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왜 존경하는 의미는 왜 이러십니까, 진짜로? 그리고 저기 자, 다른 운영 자,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제 조용하세요. 제가 자, 이미자 의원님, 시간입니다. 저기 다른 조용하세요. 의원님들 질문에 중간에 끼어드는 걸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주관적인 평가를 제가 하는 건 적절치 네.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이 공이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PPT 봐주시면요. 직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 인권위의 실상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상임위원회 개최부터 소위 개최, 심지어 긴급구제 결정이나 진정사건 기각 건수를 보면 상당하게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2년 동안 인권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최근에 10월 7일 날 고등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죠. 윤 의원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어른의 시각과 아동의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인권위원회가 유지해왔던 의견들을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듯이 그렇게 바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PPT 하단에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 거쳤습니까?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참고로 아니 거쳤는지 예, 안 거쳤는지 짧게만 말씀해 그날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아니, 그 들었습니다. 위원회 전원위원회 말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쳤냐고요. 예, 보고서 내용 중에는 그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가 수고 확인해 본 있었습니다. 바로는 일체 과정이 없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 PPT 우리 봐주시죠. 보고서 내용에는 충분히 다음 그게 있다고 PPT 생각을 봐주시면요, 합니다. 위원장님 예. PPT 보시고요. 세간의 용사는 김건희 정권 또는 공동정권이라고 하는데 인권위는 이충상 김용원의 공동위원장이다라는 글이 인권위 내부 게시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짧게 이야기하시고 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뭐 그런 취지의 얘기도 듣고 뭐 그런 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해입니까? 예. 그럼 이충상 의원이 매일 요즘 1시간씩 위원장님 방에 들어가서 회의하시고 그런다는데 그러지 뭐 않습니까? 회의 매일은 아니고요. 들어와서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걸 귀담아 네. 듣고 그런데요, 다양한 위원장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 하고 위원장님 있습니다. 내부 게시망에 예. 이충상 김용원이 공동위원장이다라고 내부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면 인권위원회 조직과 규율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바로 세우는 게 위원장님의 역할이고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한테 휘둘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전혀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아니 이충상 우리 의원이 임건영 의원 잠시만 제가 질의하면 예, 답변하시면 예, 예. 될 거 아닙니까? 면접위원들이 자편형으로 위촉돼서 최종 합격자들이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한겨레 신문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상임위원은 면접위원 정보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건 위원장과 핵심 실무자들밖에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충상 위원에게?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경우로 이충상 의원이 그렇게 아니 얘기했는지 가르쳐 주셨는지 안 가르쳐 주셨는지를 내가 묻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경위로 발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가르쳐 주셨냐고요? 안 가르쳐 주셨냐고 이충상 위원한테 면접위원 정보를 누군가 가르쳐 줬으니까 옆에 앉아 계신 이충상 위원이 아실 거 아니에요. 가르쳐 아니, 주셨죠? 구체적인 이름을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뭐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충상 위원이 아는 거 아니야. 이 정보를 아는 건 위원장하고 핵심 실무자밖에 없어요. 실무자들이 이충상 위원한테 알려드리겠습니까?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 위원장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니까 인권위가 엉망이다라고 여야에서 공통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상임위원들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국장들 자리 배치 때문에 회의 못하겠다라는 말 들으셨죠? 이것도 인권위 내부 게시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셨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보셨죠? 회의 중에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조직이 가당치나 합니까? 대한민국의 공조직이. 아니 그거는 제가 질의할 때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일문일답이 돼야지 나중에 그걸 말씀을 드릴 수 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하시고요. 인권위 내부 게시망에 이런 글도 돌아다닙니다. 인권위라는 걸 숨기고 다녀야 될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조직에 지금 위원장님은 수장이세요. 그런데 그 수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이충상 위원에게 절대 줘서는 안 될 개인 정보, 면접위원들 정보까지 주고 계세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저는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위원장님의 책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책임을 피하겠어요? 그리고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주세요. 다음 PPT 봐주시면요. 국제기구에서 우리 대한민국 인권위와 관련해서 유엔이 공고하는 인권 기준에 수퇴하는 것 같아서 유감이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불과 몇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인권위를 제대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PPT에 인권이라는 법, 국가인권위법 제2조 1항을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항목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단 한시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인권위가 가는 길을 보면 정반대의 길을 가세요.
위원장하러 뭐하러 거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고 가시는 건데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권위가 제가 오기 전서부터 몇 달 전서부터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국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그 국회보다도 더 막 의견 대립이 어떤 때는 심하게 대립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통합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의견들을 서로 합치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여러분 의원님께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김용원 상임위원은 질문 안 하니까 답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안창호 위원장님 그래도 우리 지난번에 청문회 하면서 우리 이충상 김용원 위원보다는 낫다 이래서 기대를 좀 했는데 그런 기대가 취임하신 지 2달이 됐는데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우리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인권 철학이 담긴 조직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인권 선진국으로 만들어 온 원동력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조직의 수장으로서 했던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인권기구연합 관리에서 대한민국 인권위 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추는 논의가 되고 있죠. 그것은 우리나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시작한 사실이지 겁니다. 않습니까? 예. 조직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좀 책임감이라도 느끼십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그 정치적 견해를 달리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작은 생각합니다. 지적도 좀 크게 받아들이시는 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유념은 하겠습니다. 태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충상 의원께서 관리의 그 학생 휴대폰 수거와 관련해서 낸 설명을 보니까 세계 120개국 국가인권기구 중에 학생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사례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충상 증인 그렇게 말한 사실 있습니까? 했죠? 예. 그럼 진짜로 120개국 다 조사했습니까? 예. 그 주무과인 아동 청소년 인권과에 8달 동안 자신 있으신 열심히 조사했는데 예.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네, 했고 알겠습니다. 인권위원들도 열심히 검색했는데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안 하면 우리나라가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의 관리 같은 관리가 미국이 관리의 회원 나라입니까? 미국의 관리 회원 기구인 국가인권기구가 있냐고요? 우리 이 국가인권위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럼 미국의 인권기구가 없으면 우리도 인권기구 안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르죠. 저는 이충상 의원이 세계 120개국 국가인권기구의 모든 결정을 확인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 세계 120개국 국가인권기구 결정 사례 전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단 하나라도 이충상 의원이 거짓 지었다라고 한다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세계 인권기구에 낸 자료예요. 일단은 한번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좀 얘기 나왔는데 그 겸상회의가 싫어하시는 상임위원들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가 지금 개최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찾아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의사운영 매뉴얼의 별지에 아예 좌석 배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지에. 위원장 계시고 상임위원들 계시고 상임위원 2 밑에 사무총장이 이렇게 자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옆에 사무총장 앉는 거 싫어서 회의 못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거는 위원장께서도 언론 기사에서도 인정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예. 저기 들어보세요. 예. 상임위원은 사무총장하고 같이 앉는 게 싫다고 지금 땡깡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있는 게 맞습니까? 겸상하는 게? 아니, 이제 자존심도 없으세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니 지금 상임위원들이 그렇게 그런 논리로 상임위원회를 안 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면 위원장인 나도 당신들하고 같이 겸상하면 안 된다. 병풍이라도 치고 회의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부분에 취임하신 대해서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좌석 배치 문제 때문에 그것도 별지 서식이 아예 직책까지 박아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걸 매뉴얼은- 제대로 위원장으로서 정리하지 매뉴얼은 못한다는 게 규칙이나 말이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요. 그건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인데 예. 좌석 배치 어떻게 다만 하면 좋을지 의견 수렴을 아니, 제가-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좌석 배치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까지 하셨다면서요. 예. 그 이게 별지까지 서식에 나와 있는 거를 그거는 무시하시면서 방금 말씀- 그런 지시를 하신 게 잘한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태까지 상당 기간 동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해주시죠. 매뉴얼이 있었기 자,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취임 이후에 모든 전원위원회 회의를 지금 미공개 중이시죠? 네?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진정 다른 나라-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질문하지 예, 않았잖아요. 예, 좀 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떨까 좀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영국 국가인권기구인 평등과 인권위원회가 대표적으로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고 있어요. 관리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 내 인권보호 담당 연방기구는 회의와 회의록 공개는 물론 음성 파일까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상 중계도 하지 않고 회의록 공개 여부도 재량 사항에 속한다. 법률도 아니고 운영 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질문 안 했습니다. 예. 뭐가 두려워서 인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추후에라도 예. 국가인권회 모든 회의를 영상부터 다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저희 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과 정책사건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정사건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책사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있어서의 의사 형성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회의에서 그 인권보고서 관련해서 그 비공개로 한 이유는 2024년 4월서부터 그 관련해서 위원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대립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구회에 제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기능이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사 기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정언법에 따르면 이 신문할 수 있다, 정인에게 신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문이 무슨 뜻이냐면요. 국가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정인, 당사자, 피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직접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향해서 말로서 따져 묻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자신에게 묻지도 않은 정인이 톡톡톡톡 튀어나오면서 의사를 진행을 방해하고 그리고 운영위의 순조로운 질의 응답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한 번만 더 그런 행태가 나타나면 마이크로부터 가장 먼 뒷자리로 이석시키는 이러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권위원장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합동결혼식이라는 것은 종교 행사를 제외하고는 결혼하지 못했던 서민들, 때를 놓쳤던 그 결혼식을 할 수 없었던 서민들이 함께 하는 결혼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고도 기쁜 날이지요. 이러한 합동결혼식을 비하하면서 나는 그 합동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지, 저는 이걸 갖다가 운영위원장께서 인권위원장에게 인권의 그 관점에서 타당한 발언인지 물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 의사가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십시오. 네. 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국회법 145조에 따라서 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해당 증인한테 제가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있고요. 주의나 경고 가지고 안 되면 뭐 퇴장 또는 발언권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의사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 결혼식 발언에 대해 가지고 안창호 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인권적 측면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상임위원의 발언을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우리 상임위원께서 그 취지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생각을 제가 묻는 겁니다. 상임위원들과 뭐 전원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를 저 진행할 때 같으면은 그런 발언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양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마이크를 바짝 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예. 제가 가는 기가 좀 물어서 이게 정확하게 잘 안 소리가 들립니다. 더 그 세계 국가 인권기구 연합 관리라고 그러죠. 예. 관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인권위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심사 해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인권위가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특별심사가 진행되고요. 우리나라 인권위의 등급이 보류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 관리가 해명을 요구받은 내용 중에 이충상 의원이 지난해 제9차 전원위원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견 표명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과연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인파가 몰렸다가 밀려서 발생한 사고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명백히 국가 권력이 중무장하여 시민을 고의로 살상했던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는 발언을 합니다. 자, 우리 헌법 제10조가 뭐죠? 위원장님,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뭐죠? 인간의 존엄성. 네, 우리 이미자 의원이 훨씬 더 빠릅니다. 행복 추구를 할 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가침적 기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거죠. 저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어요.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간 거는 행복 추구권이죠. 국민의 권리죠. 그죠? 그런데 밀려서 넘어지고 발생한 사고는 국가가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던 행위죠. 여기에서 기본적인 반헌법적 발언이 이충상위원회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지급에는 기천이 없죠. 위원장! 지급에는 기천이 없죠. 예, 없습니다. 생명에도 기천이 없죠. 없습니다. 참사만 기천이 있나요? 뭐 사람 이충상 의원이 더 귀한 참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참사에는 기천이 있다고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자 거짓 해명을 합니다. 더 귀한 참사가 아니고 더한 참사라고 문맥을 읽어보세요. 여기에 더한 5.18보다 더한 참사인가 이렇게 표현할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 내용은 문맥상 보면 더 귀한 참사인가 라고 물어요. 그런데 거짓 해명을 더한 참사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관리에서 이 해명을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5.18보다 더한 참사인가를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로 한 글자 빠뜨린 발언이었을 뿐인데 라고 하면서 한 글자 빠뜨렸다고 이렇게 나를 맹렬하고 과도하게 비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빼는 거하고 덧붙이는 것도 구분을 못합니까? 덧붙였잖아요. 더 귀한하고 더 귀한 참사하고 더한 참사하고. 국어가 안 되는 이런 분이 계속해서 현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충상 의원이 23년 6월 26일 인권위 제9차 전원위에서 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도 까맣게 잊었던 70년대 사건이죠. 이리역 대폭발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에 아무도 적극적인 행위로 잘못한 것이 없고
신속히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이 문제될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에는 참사 발생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9월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3명에게 유죄 판결을 하면서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인파 집중을 예방 및 통제 관리하는 것도 별도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 하면서 유죄 선고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충상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저가 놀러 가다가 죽었는데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특별법의 독소 제한을 제거했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독소 제한을 제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 관리에다가 이태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조차도 이충상 의원의 문제 제기 후에 그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하여 여러 독소 제한을 제거했다는 이야기.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이 끊임없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민주당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조항들을 빼는데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했다고 또 해명을 거짓 해명을 합니다. 관리당. 자, 네, 양문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관리하고 국제협력을 인권위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차례를 하고 기본적으로 2차 가해 발언, 거짓 해명, 기본적으로 반성 없음, 그리고 심지어 거의 사실 유포까지 이충상 의원이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반헌법적 이충상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 저러한 2차 가해부터 거의 사실 유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이충상 위원으로부터의 말과는 상이합니다. 그 부분 필요하면은 우리 이충상 위원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언은 전두환 처벌특별법을 제정해서는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태원 네. 위원장님 하실 답변이 없으신가요? 그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충상 위원이 답변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창호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내용이니까는요. 저 이충상 위원께서는 다음에 질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